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7주차 선택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길준민 교수입니다. 7주차 1차 시 선택 구조에 대한 소개를 이번 차시에서 다루겠습니다. 선택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선택 구조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불리언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 구조란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령문 블럭이 수행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명령문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선택 구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구조란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령문 블록이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명령문이 항상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구조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빨간색 박스가 선택 구조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직진을 할 수도 있고 왼쪽에 길이 나오면 좌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직진 또는 좌회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조인 순차 구조는 왼쪽에 보시는 일렬로 쭉 나열된 고속도로를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후에 배울 반복 구조는 같은 길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선택 구조는 가운데 박스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결정하는 구조로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불리언식을 평가합니다. 이 불리언식이라는 게 참 아니면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참 아니면 거짓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명령문 블록이 수행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불리언식이란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의 값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표현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 구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선택 구조에서 결정을 내리는 불리언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선택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리언식의 작성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리언식을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불리언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회색 박스에 보시는 것 같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불리언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연산자 1과 피연산자 2는 변수 또는 수식이 오게 되는데요. 이 변수와 또는 수식의 결과 값을 비교 연산을 통해서 어떤 결과, 즉 true 아니면 false의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비교 연산자로는 지금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익숙한 연산자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꼴을 하면 같다라는 의미의 동등 비교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느낌표 이꼴은 같지 않다라는 의미의 비교 연산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꼴 표시 기호를 사용하는 할당 연산자와 이꼴을 연속해서 두 개 사용하는 동등 연산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변수나 수식의 값을 왼쪽에 나오는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것이고요. 동등 연산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있는 p 연산자와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가 서로 같은지를 살펴보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리언식의 작성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x = 10은 x가 10과 같은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x의 변수값이 원래 10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true가 되겠죠. 그런데 x의 변수의 값이 10이 아닌 다른 값을 갖고 있다면
x가 10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false라는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x가 y보다 크냐 이것인데요. 이 기호는 x가 y보다 큰지를 검사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true를 산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산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얘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x 다음에 느낌표 이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같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결과값이 x의 변수값과 같지 않음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true 아니면 false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 이 비교 연산자를 먼저 수행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y 플러스 1이라는 산술식을 먼저 평가를 하고, 즉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이 x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지 않으면 true라는 결과가 산출이 되고요. 같으면 false라는 결과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제는 자, s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과 같느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s가 문자열 파이썬과 같은지를 검사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s라는 문자열 변수가 실제 문자열 파이썬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불리언식의 결과값 자체는 true 아니면 false의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변수에 직접 할당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예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세 번째 줄에 a라는 변수의 값에 x가 y보다 크다라는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이 할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에서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x는 8이라는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y는 5라는 값으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자, x가 y보다 크냐를 살펴보면 x는 8, y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죠. 그래서 이제 true라는 결과값이 a에 할당이 됩니다. 이때 a라는 변수는 true라는 결과값, 즉 불리언 값인 true라는 값이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a는 불리언 변수가 됩니다. 자, 그 네 번째 줄에서 그 불리언 변수 a를 이제 print라는 명령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true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x가 y보다 크다라는 비교 연산의 결과인 true, false의 값이 a라는 변수에 직접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a, b, c가 각각 10, 2, 6이라는 값을 가질 때, 자, 다음 빈칸에 있는 세 개의 불리언식이 있는데요. 그 불리언식에 true 아니면 false 값을 한번 채우는 예제입니다. 자, a가 10이고 b가 2고 c가 6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a = 10입니다. 이것은 a의 변수 값이 10과 같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다고 한다면 true를 산출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false라는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a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값과 10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true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b라는 변수의 값이 a라는 변수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 값이 지금 2이고요. a 값이 10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숫자 2가 숫자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죠. 그래서 이제 true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식을 보면 이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대소비교에 있는 C 다음에 있는 비교 연산자 다음에 나오고 있는 a-2 곱하기 b라는 이 수식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식 결과 값이 C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2 곱하기 b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a가 10이고요. b가 2이기 때문에 10-4에서 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는 또 6이죠, 원래. 그래서 6이 6보다 작다.
자, 요게 이제 true, false라는 것을 산출해야 되는데 6이 6보다 작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것은 false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의 결과는 false로 산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논리연산자와 복합 분리현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리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그 결과값이 바로 true 아니면 false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논리연산자는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자, AND라는 논리연산자, 논리곱이라고 얘기합니다. OR라는 논리연산자는 논리합이라고 부르고요. NOT은 논리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워왔듯이 AND는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모두 true일 때 결과가 true가 나옵니다. OR는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입니다. 그리고 not은 원래 true였으면 false로, false였으면 true로 산출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위에 회색 박스에 볼 수 있듯이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and, or, not. and, or가 들어가고요. 왼쪽에 있는 분리현식과 오른쪽에 있는 분리현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현식의 값에 따라서 and 논리연산자를 적용할 경우 또는 or 논리연산을 적용할 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논리연산자에 대한 진리표는 표와 같습니다. 자, 분리현식 1과 2가 각각 true, true, 아니면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일 때 and를 적용했을 경우, or를 적용했을 경우, 그리고 분리현식 1에 not을 적용했을 경우의 진리표를 이야기합니다. and를 살펴보면 앞에 살펴보았듯이 두 개의 분리현식이 모두 true일 경우에만 true이고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전부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true일 경우에 true이고요. 두 개 다 false일 경우에만 false입니다. 그리고 not은 true이면 false, false이면 true로 바뀌는 연산자입니다. 자, 이런 이제 분리현식 자체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x가 5와 같느냐, 그리고 x가 y보다 크냐 라는 것을 AND 논리를 이용을 해서 논리연산자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true가 나오려면 x가 5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x의 값이 y보다 커야지 true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전체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5와 연산자를 5와 논리연산자를 적용한 예인데요. x가 y보다 크거나 또는 x가 3과 같다 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왼쪽 분리현식과 오른쪽 분리현식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전체 결과가 참이 됩니다. 즉 x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참이 나오고요. x가 y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면 참이 나옵니다.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경우는 x가 y보다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false가 나옵니다. 세 번째 예는 not 연산자를 적용한 예제입니다. 자, 이것은 x가 y보다 작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멤버십 연산자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멤버십 연산자는 파이썬 등을 포함해서 최근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에 포함된 연산자입니다. 자, 이 연산자는 어떤 변수가 시퀀스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퀀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숫자들의 리스트, 또 문자열의 리스트, 어떤 항목들의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산자가 기본적으로 멤버십 연산자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찾고자 하는 값이 시퀀스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반환하는 멤버십 연산자입니다. 자, 반대로 not in은 in의 반대이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값이 시퀀스에 없으면 true, 그리고 있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멤버십 연산자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xin list 3, 5, 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x가 이제 3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5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9의 원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true가 됩니다. 즉 오른쪽에 x가 3과 같거나 또는 x가 5와 같거나 또는 x가 9와 같으면 true라는 결과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s라는 변수의 값이 문자열 ACE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열은 문자들이 서로 연속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문자 또는 C라는 문자, E라는 문자를 S가 갖고 있으면 true가 되고요. 또 AC라는 것도 갖고 있으면 true가 되고 CE 또 ACE 이것을 갖고 있으면 S는 true가 됩니다. 그 이외의 문자열이나 문자를 갖고 있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논리 연산자는 and, or와 not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and, or와 not이 연속해서 같이 나올 때는 어떤 걸 먼저 수행시키냐가 관건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는 not입니다. not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d, 그 다음에 or와 순으로 논리 연산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회색 박스에 보시면 비교 연산자하고요. 그 다음에 or와 and, or와 not이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논리 연산자보다는 비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true 아니면 false를 먼저 산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논리 연산자를 봤더니 제일 오른쪽에 not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or와 연산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or와 연산자 순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가로를 사용을 해서 모든 우선순위에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연산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먼저 산술 연산자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또는 멤버십 연산자 그리고 세 번째로 논리 연산자의 순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위로 갈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즉 산술 연산자를 제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나 멤버십 연산자를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회색 박스에 있는 예를 살펴보면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술 연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위쪽에 있는 회색 박스를 보시면 수식과 비교 연산자 또는 논리 연산자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식이 들어간 산술 연산을 먼저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를 수행을 해서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산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and, or와 not 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B, C, D의 값이 각각 5, 1, 6,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복합 분리현식을 계산을 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분리현식을 살펴보면 박스로 표시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식이 들어간 산술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AND로 표시된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술이나 논리나 비교 연산자가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산술 연산자를 먼저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a 플러스 b 나누기 47 마이너스 c 곱하기 b 나누기 a라는 이 산술식을 먼저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소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연산자 이 두 개를 그 다음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처리하면 true 아니면 false라는 값이 산출이 되고 그 값에 따라서 자, and라는 논리 연산자가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and라는 논리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식이 true여야 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식이 true일 경우에만 결과적으로 true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결과 false가 산출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쉽게 계산을 하려면 왼쪽에 있는 수식을 전체 먼저 계산하기 이전에 좀 더 간단한 오른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수식은 C가 6보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 같지 않으면 true고요. 같으면 false가 나오는데요. 자, C라는 값이 6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갖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이 6보다 같지 않다. 이것은 false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nd는 하나라도 false는 false니까 왼쪽에 있는 수식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false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분리현식의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원래 분리현식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뒤집는 과정입니다. 즉 반대로 바꾸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분리현식을 부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분리현식에 not 논리연산자를 추가적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가 5보다 크고 y가 3과 같다라는 것의 부정은 요 수식의 전체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다음의 표를 사용을 해서 모든 연산자를 반대 논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즉 서로 같다, 이꼴은 느낌표 이꼴해서 not 이꼴로, 그 다음에 not 이꼴은 이꼴로 해서 같다로, 그 다음에 크다는 작다로, 작다는 크다로,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는 작다로,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는 크다로, 그 다음에 in은 not in으로, not in은 in으로,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인 and는 or와 논리연산자로, or는 and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예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x가 5보다 크고 y가 3과 같냐라는 것의 부정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거나 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가 3과 같지 않다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 4번 두 개의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원래 분리현식 앞에다 그냥 낫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가 3과 같지 않다. 이거 전체에 낫을 붙이면 되고요. 두 번째는 a 곱하기 2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요것은 그 앞에다가 또 낫을 붙이면 됩니다. 자, 3번은 a가 true이냐. 요것도 그 앞에다 낫을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a가 3과 같냐. 그리고 b가 1과 같지 않느냐. 요것도 전체에 낫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앞에다가 낫을 붙이고 그 수식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연산자를 반대 논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b가 3보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것의 반대 논리는 같지 않다는 같다니까 b가 3보다 같다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2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면 됩니다. 반대 논리인. 그 다음에 a가 true와 같느냐. 자, 같다의 반대 논리는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느낌표 이꼴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제는 a가 3과 같고 b가 1과 같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같다는 같지 않다로, 같지 않다는 같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nd는 or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3과 같지 않거나 b가 1과 같다는 것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7주차 1차 시에서는 주로 선택 구조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선택 구조의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울 텐데요. 그런 선택 구조 안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리현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분리현식의 작성 방법과 논리연산자와 복합 분리현식, 멤버십 연산자, 연산자 우선순위, 또한 분리현식의 부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내용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차에서는 선택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